스웨덴의 복지 의료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서비스는 저의 모든 편견을 바꿔놓았어요. 최근 유럽 의료계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2023년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은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이 평균 3개월로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평균 대기 시간이 4.7일에 불과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심장질환 치료 성공률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병원들은 심근경색 치료에서 98%의 높은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게다가 의료 비용은 스웨덴이나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어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도예 교수인 저는 이러한 통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던 남편의 치료를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복지국가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던 제가 왜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의료의 현주소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올해 35살이고 자동차 엔지니어인 남편과 12살 딸 엘라와 함께 살고 있어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아름다운 자연과 현대적인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특히 감나스탄이라고 불리는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들은 제가 영감을 얻는 특별한 장소랍니다. 14세기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과 돌로 포장된 거리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주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흙을 만지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도예 가셨는데 어머니의 작업실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작은 공방을 열어 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북유럽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도자기 작품들을 만드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죠. 특히 스웨덴의 자작나무 숲에서 영감을 받은 화병 시리즈는 제 대표작이 되었답니다. 매년 스톡홀름 아트 페어에서 제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몇 개의 갤러리와 계약도 맺었어요. 남편 에릭은 볼보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10년 전 한 친구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 그의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죠. 에릭은 첫 데이트 때 자신이 설계한 자동차 엔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의 일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이 매력적이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에릭은 제 작품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을 존경했습니다. 우리 딸 엘라는 올해 12살이 되었어요. 아빠를 닮아 과학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저를 닮아 예술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죠. 학교에서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으면서도 주말이면 저와 함께 도예 작업을 하는 것을 즐깁니다. 방과 후에는 로봇공학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저희 가족은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집에서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특히 베토벤 공원 근처의 카페에 가서 핫초콜릿을 마시는 것이 우리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일상은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3개월 전 에릭이 회사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동료들이 빨리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러주었지만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악몽이 시작되었죠. 구급차가 오기까지 30분이나 걸렸다는 것부터가 충격이었어요.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복지국가로 유명합니다. 의료비가 거의 들지 않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동안 이러한 복지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를 만나기까지 4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나마 응급 환자라는 이유로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었다고 하더군요. 대기실에서 보낸 그 4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 후에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MRI 예약은 2주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어요.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도 말이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사립병원도 알아보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MRI 검사에 우리 가족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을 요구했어요. 결국 저희는 2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에릭은 일을 쉬어야 했고 약한 진통제만 처방받은 채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밤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자부하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나 부족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엘라는 매일 밤 아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MRI 검사 결과도 허탈했습니다. 의사는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더 상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긴 대기 시간을 이야기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친절했지만 시스템이 그들의 친절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매일 밤 인터넷을 뒤지며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찾아보았어요. 놀랍게도 많은 유럽인들이 의료 관광을 위해 터키를 비롯한 아시아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찬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빠른 진료 시스템, 최첨단 의료 장비, 숙련된 의료진.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정말로 스웨덴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북한과의 분단 상황과 K-파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 운명적인 기회는 바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 도예 페스티벌이었어요. 사실 저는 참가를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주일이나 집을 비우는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에릭이 오히려 저를 독려했답니다. 당신의 꿈을 위해 준비해온 전시회잖아요. 저는 괜찮으니 다녀오세요. 딸 엘라도 엄마, 꼭 다녀오세요. 저랑 아빠가 잘 지내고 있을게요. 라며 응원해 주었죠.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집 생각이 났답니다. 에릭이 다시 발작을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전시작품을 설치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로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전시회 둘째 날, 제 작품을 유심히 보고 있던 한 동양인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고독감이 인상적이에요. 특히 이 화병의 균열 무늬가 마치 내면의 상처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한국인 큐레이터 민지였어요. 서울의 유명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녀의 날카로운 작품 해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 작품에서 북유럽의 자연만 보는데 민지는 작품 속에 담긴 감정까지 읽어낸 거예요.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이 놀라웠답니다. 최근에 만든 작품들에서 불안과 고독이 느껴져서 궁금했어요.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이전 작품들과는 다른 감성이 느껴져서요. 민지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남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 문제와 긴 대기 시간,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감까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민지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경청하는 태도에서 왠지 모를 신뢰감이 느껴졌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을 텐데. 민지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특히 심장질환 치료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요. 서울의 큰 병원들은 당일 검사와 진료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수술까지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의료비도 스웨덴의 사립병원보다 훨씬 저렴하답니다. 실제로 제 아버지도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검사부터 수술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민지가 보여준 자료들은 놀라웠어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것, 특히 중증 질환의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민지는 자신의 태블릿으로 서울의 큰 병원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현대적인 시설과 첨단 의료 장비들은 제가 알던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답니다. 우리는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만났어요. 작품 이야기로 시작해서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지는 제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었답니다. 제가 서울의 큰 병원 심장내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원격으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떠세요? 교수님이 국제학회에서 만난 분이라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하세요. 민지의 진심 어린 걱정과 도움의 손길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가깝게 느껴졌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민지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한국에서 뵙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혹시 결정하시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모든 것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뉴욕에서 스톡홀름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민지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동안 찾아보았던 인터넷의 정보들과 민지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무엇보다 민지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저에게 큰 신뢰를 주었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행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에릭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수집한 정보들과 민지가 보내준 자료들을 보더니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심장질환 치료 성공률과 최첨단 의료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엔지니어인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무엇보다 더 이상 이렇게 기약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데 동의했어요. 하지만 소피아, 우리가 정말 한국까지 가도 될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인데.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대로 몇 달씩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민지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이미 경험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병원과의 원격 상담을 주선해달라고요. 답장은 놀랍게도 바로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님과 화상 상담이 이틀 뒤로 예약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민지의 신속한 답변과 행동력에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이제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스톡홀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약속된 날 우리 가족은 함께 화상 상담에 참여했어요. 한국의 교수님은 생각보다 훨씬 자세하게 상담해 주셨답니다. 에릭의 증상과 스웨덴에서 받은 검사 결과들을 꼼꼼히 검토하시더니 더 정밀한 검사가 시급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에릭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가슴 통증의 빈도가 잦아졌고 한 번 통증이 시작되면 진통제로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너무 심한 통증에 응급실을 찾았지만 또다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결국 진통제 처방만 받고 돌아와야 했어요. 여보,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날 밤 에릭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밤새 민지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한국행을 진지하게 상담했답니다. 민지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답장을 보내주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미리 예약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숙소도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엘라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학교는 어떡하죠?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하는데. 하지만 곧 아빠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했답니다. 아빠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괜찮아요. 12살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에릭도 마침내 결심을 굳혔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봐요. 결정을 내리자마자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민지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 예약이 잡혔고 병원 근처에 서비스드 레지던스도 구할 수 있었죠. 장기 체류를 고려해 월세로 계약했는데 스웨덴의 물가에 비하면 놀랄 만큼 저렴했답니다. 엘라의 학교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휴학 절차를 밟았어요. 다행히 학교에서는 이해해 주었고 한국의 국제학교 정보도 제공해 주었죠. 에릭의 회사에서도 병가 처리를 해주었고 제 공방은 잠시 문을 닫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혹은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더 컸답니다. 민지는 거의 매일 연락하며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었어요. 병원 근처의 마트 위치부터 식당 정보,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덕분에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특히 의료 통역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은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짐을 싸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나 보던 머나먼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 되어 있었죠. 뉴욕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답니다. 출발 당일 스톡홀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에릭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소피아.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기를, 한국에서의 치료가 성공적이기를.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민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뵐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내일 공항에서 뵐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스톡홀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12시간 후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도착하겠죠.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에릭은 비행기에서 잠들었고 엘라는 한국어 공부 앱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는 비행기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았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있던 자동 열차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웠던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어요.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모습을 보며 에릭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스웨덴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 같은데요. 입국장을 나서자 민지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웰컴 투 코리아. 뉴욕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반가웠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눴답니다. 민지는 에릭과 엘라에게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차는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먼저 호텔로 가서 휴식을 취하시죠. 민지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우리는 리무진 버스가 아닌
편안한 승용차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에릭이 놀란 듯 말했죠. 이 차는 수소전기차네요. 스웨덴에서는 아직 흔하지 않은데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과 첨단 건물들. 스웨덴의 전원적인 풍경에 익숙했던 우리 가족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특히 모든 건물에 설치된 LED 전광판들이 만드는 야경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예약한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영어로도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했죠. 객실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어요. 주방 시설도 완비되어 있어서 장기 체류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요. 제가 데리러 올게요. 민지는 떠나기 전에 세세한 정보들을 알려주었어요. 근처 마트 위치, 식당 추천, 심지어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역 서비스 번호까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건물을 보자마자 우리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마치 최신식 호텔 같은 외관과 규모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첨단 안내 시스템이 눈에 띄었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영어가 유창한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모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면서 에릭의 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했죠. 1시간도 안 돼요. 기본 검사들이 모두 끝났어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심장내과 교수님은 화상 상담 때 만났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어서 오셨습니다. 오늘 모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대로 그날 하루의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MRI까지 모든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에릭의 불안감을 달래주시려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답니다. 검사 중간중간 물도 가져다 주시고 컨디션을 체크해주시는 세심한 배려도 잊을 수 없어요. 검사 결과는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하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스웨덴에서는 검사 결과를 받는 데만 몇 주가 걸렸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에릭이 말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발전된 의료 시스템이 있다니.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불과 하루 만에 우리가 몇 달 동안 스웨덴에서 받지 못했던 모든 검사를 마쳤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내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답니다. 이곳에서라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네요. 세 개의 관상 동맥이 90% 이상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에릭의 심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상태였답니다. 스웨덴에서 단순히 좀 더 지켜보자고 했던 상태가 이렇게 위험한 것이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최대한 빨리 스텐트 시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으로 수술실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교수님의 말씀에 안도하려는 찰나 갑자기 에릭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심장 발작이 온 거였죠. 그 순간 병원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움직였답니다.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자 즉시 응급팀이 달려왔고 에릭은 순식간에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민지가 재빨리 저를 부축해 주었죠. 이머전시 PCI 준비하세요. 캐스랩 바로 가능합니다. 의료진들의 빠른 영어와 한국어가 오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머전시 PCI는 응급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하더군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급성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시술이랍니다. 놀라운 건 그 과정의 신속함이었어요. 발작이 일어난 지 30분도 안 돼요. 에릭은 이미 시술실에 들어가 있었고 의료진들은 막힌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시작했답니다. 응급실 한쪽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에서 저와 엘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이 시간 후 주치의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오셨어요.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세 군데 혈관에 모두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류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에릭은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놀랍게도 그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되었죠. 마치 가슴에서 무거운 바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에릭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답니다. 일주일 후 퇴원을 앞두고 병원비 정산을 하러 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응급시술부터 입원비, 약값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제가 예상했던 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외국인임에도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맞나요? 제가 계산서를 다시 확인하자 수납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정부에서 통제되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아요. 민지가 나중에 설명해 주었는데 같은 시술을 미국에서 받았다면 우리가 낸 금액의 10배는 더 들었을 거래요. 심지어 스웨덴의 사립병원보다도 훨씬 저렴했답니다. 병실에서 에릭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네요. 만약 스웨덴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한숨을 쉬더군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퇴원하는 날 의료진들이 일일이 와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교수님은 에릭에게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나라의 발전상과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던 거죠. 퇴원 후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 계획은 에릭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한 달 정도 머무는 거였는데 어느덧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에릭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담당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최소 3개월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죠.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에릭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퇴원 한 달 만에 가벼운 운동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여보, 이렇게 편하게 숨 쉬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에릭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1시간씩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죠. 민지는 정말 천사 같은 친구예요.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특히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자신이 일하는 갤러리에서 외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이 있다며 제 작품도 함께 전시하자고 제안해 주었거든요. 소피아의 작품에는 북유럽의 서정성과 자연스러움이 잘 담겨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민지의 말대로였어요. 전시회는 예상 이상의 호응을 얻었답니다. 한국의 도예가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특히 제가 사용하는 유약 기법에 관심이 많더군요. 그중 한 분은 본인의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하셨어요. 엘라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서울 용산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친구들을 사귀었답니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환경이 엘라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엄마, 오늘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 배웠어요. 매일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워오는 엘라를 보며 아이들의 적응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답니다.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로봇 프로그래밍도 배운다며 신이 나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첨단 교육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엘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았죠.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서울 곳곳을 탐험하러 다녔어요. 전통적인 한옥마을부터 현대적인 강남까지 매번 새로운 모습의 서울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특히 남산타워에 올라가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한국 음식에도 점점 익숙해져 갔죠.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피하던 에릭도 이제는 김치찌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엘라는 특히 떡볶이를 좋아해서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자주 사 먹는다네요.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느 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에릭이 불쑥 던진 말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도예 작업도 새로운 영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전통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특히 분청사기의 자유로운 표현 기법은 제 작품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어느 날은 민지가 한국의 유명한 도예가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어요. 그분의 작업실에서 전통 가마 소성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한국 도예의 깊이 있는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저도 작은 공방을 열어볼까 생각 중이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치료를 위해 왔던 곳이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물해 주었고 이제는 새로운 꿈까지 꾸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던 우리 가족에게 현실의 벽이 찾아왔어요. 비자 문제였죠. 관광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해 보았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고 영주권은 더욱 까다로웠죠. 에릭의 회사에서도 복귀를 재촉하는 연락이 왔고요. 결국 우리는 스웨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답니다. 한국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닌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민지가 좋은 제안을 해주었거든요. 제가 1년에 2번, 각각 3개월씩
한국에서 팝업 갤러리를 열면 어떻겠냐고요. 마침 그녀가 일하는 갤러리에서도 정기적인 외국 작가 기획전을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에릭의 정기검진도 이 기간에 맞추면 되잖아요. 린지의 말에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찾던 해답이었던 거죠. 스웨덴으로 돌아온 에릭은 회사에 복귀했어요. 건강이 회복된 덕분에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회사에서도 에릭의 변화를 반겼답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의 견해는 회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엘라는 다시 스웨덴 학교로 돌아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특별한 자산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도 하고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한답니다. 주말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실력을 유지하고 있죠. 올해 첫 팝업 갤러리는 대성공이었어요. 북유럽의 미니멀한 디자인과 한국 전통 도예의 조화를 시도한 제 새로운 작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답니다. 특히 청자의 유약 기법을 응용한 작품은 한국의 도예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어요. 에릭의 정기검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담당 교수님께서는 에릭의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1년에 2번만 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단순한 치료를 받은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봄에는 벚꽃이 필 때 찾아와 전시회를 열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하면서 두 번째 전시회를 여는 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답니다. 민지와는 더욱 돈독한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없을 때도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하며 지내죠. 그녀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나 다름없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한국에서의 치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단순히 에릭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시각과 기회들,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위기는 때로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그런 곳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만들어준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집을 가진 셈이에요. 하나는 스웨덴에, 또 하나는 한국에. 창 밖으로 스톡홀름의 하얀 눈이 내리고 있네요. 곧 봄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한국, 이제는 저에게 그곳이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특별한 장소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스웨덴 도예가 소피아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